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 날씨도 어제와 참 비슷한데요. 낮에는 상당히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국 날씨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좋을지 아주 이상한 그런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밭 그 포도 농장도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한 2주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추석 전후에 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거 자꾸 이거 납품을 빨리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해서 옥션을 하면은 포도값이 얼마 안 되니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출하를 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뉴스는요,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뉴스가 되겠는데요. 자연히 그리워는 자카르타 톱 뉴스로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가랭 공항에 내려서요, 인도네시아 전통 옷을 차려입은 그 조그만 꼬마 2명의 남녀 화동으로부터 꽃과 또 고추 같은 농산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향료를 담은 그런 작은 바구니를 선물로 주고받는 장면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상들이 타고 다니는 특별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도 그런 자동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처럼 5스타 호텔은 마다하고 있고요. 일반 서민들이 묵어가는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고 해서 아주 서민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지위를 버리고 서민의 삶으로 삶의 그 레벨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나스 광장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조코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교황의 자카르타 방문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음껏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케이벡과 그러니까 글로라 분카르노 스나얀 메인 스타디움에는요, 내일 대미사에 참석하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파란 녹색의 잔디밭 위에 줄 맞춰서 의자를 놓은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는 거의 100%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내일 교황이 스나얀 운동장에서 미사 집전을 하는 것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황이 자카르타를 오는 데 대해서 어떤 그 교황맞이 움직임이 있는지 이걸 취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겁니다. 혹시 교황의 자카르타 방문을 하는 중이라도 좋고요. 방문을 한 후에라도 좋으니까 제 네이버 밴드의 실버타운이나 자연과 건강에다가 한국 천주교인들의 자카르타 활동, 그러니까 교황을 맞는 활동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때에 잘 간추려서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인들의 활동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는요, 어떤 한 사람이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팔레스타인 길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스라엘의 그 무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그 밑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350건 중에서 30개 정도를 중단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과 전쟁은 영국이 2차 대전 후에 물러가면서 그때부터 예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교와 성경의 구약 성경 기록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역사든 하나의 국가는 영원한 것은 못 되고요. 흥망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를 잘 지키든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를 갖고 또 톨러런스, 관용을 갖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나라가 일본 천황에 의해서 그 식민지화 되었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주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고려가 망하고 또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조선이 일본에 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망하고 다시 우리가 2차 대전 그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죠.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8월 15일 광복을 하고 또 독립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저로 독립을 얻은 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고종이 그 한일 합방 조약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서명을 하고는 자기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살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일본의 세컨드 컨트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극을 우리가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의 고종의 사정도 있었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후세에는 우리가 그걸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사실대로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제관을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관계성을 잘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콤파스 신문 만평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축하하는 그런 그림으로 대신하고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Welcome to Indonesia 이렇게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입니다. 디플레이션의 디플레이션이 4개월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요,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연속해서 발생한 디플레이션 현상은요, 구매력 약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복하려는 그런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4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죠. 9, 10, 11, 12, 4개월 동안도 이 디플레이션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4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립통계청은 이런 현상이 5월에 0.03%에서 시작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서는 0.08% 수준에 이르렀고요. 7월이 되면서 7월에 0.18% 수준으로 가파르게 뛰어오르더니 또 8월에는 0.03%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연간,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볼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2.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 연속 디플레이션 현상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강타한 경우는요, 적어도 3번 이상은 있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3번 다 그런 경제 위기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디플레이션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가 지금 이런 신호라고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통화위기 크리스먼 때죠. 그때에 한번 겪었고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가 한번 있었고 또 코로나19 대유행 때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다른 아시안 국가들은 어떨까? 어떻게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4년 7월에 0.10%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대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시장 기대치인 2.1%보다 낮게 나타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식품 가격이 1.6% 상승하면서 주도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2024년 7월에요. 월간 0.3%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2.4%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5%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태국은 24년 6월에 0.31%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태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7월에 0.83%를 기록했다고 해요. 태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시장 기대치인 2.1%보다 낮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식품 가격이 1.6% 상승하면서 주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인도네시아는 3번의 경제 위기 때와 같은 디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인도네시아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므로 교민 여러분도 신중하게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또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